네, 안녕하세요. 주식빌더 머니워드입니다. 허니스트입니다. 자, 저희가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추세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추세, 오늘의 주제는 이제 추세인데 약간 좀 기술적으로 추세선 이렇게 해놓고서 궁금한 거를 하나 제가 가지고 왔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보시는 종목이 초록뱀이라는 종목인데요. 뭐 크게 의미가 있어서 가져온 건 아니고 단기거래량 상위로 보다 보니까 있어가지고 클릭을 했는데 네. 한번 이렇게 물어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온 거니까 다른 의미 부여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 여기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을 두 개를 그어놨잖아요. 네. 이게 좀 약간 삐뚤어지긴 했는데 대충 평행선이에요. 이 아래 보면은 이 저점 라인을 좀 대충 이어가지고 대충 네. 이은 게 중요한 겁니다. 대충 이어서 이런 선을 만들었고 네. 여기 고점 라인이라고 할 만한 데를 이렇게 쭉쭉쭉 그어서 이렇게 그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예전에 이게 제가 오래전에 어딘가 책인가 어디선가 본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사고 여기 고점 라인에 달았을 때 팔고 대충 여기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고 이런 것들을 이제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거 보면 또 그럴듯해 보인단 말이죠.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면은 수익도 냈을 것 같고 네. 뭐 여기서 사가지고 이제 또 기다리면 되는 것인가 막 이런 또 기대감을 주기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과연 맞는 접근 방법인지 한번 얘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래 저점 추세선은 조금은 더 일리는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이거는 저는 이해는 안 가고요. 네. 이건 조금 한번 좀 이해가 가게 수정을 한다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이렇게는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는 안 하고요. 그러니까 추세선이 사용하는 사람들마다 방식이 되게 다르거든요. 네. 고점 추세선을 이렇게 긋는 사람도 있어요. 저점 추세선을 이렇게 긋고 고점 추세선은 이렇게 긋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근다고 하게 되면은 여기 이후에 고점에서 약간 이렇게 그어질 거예요. 강박적으로 평행을 맞출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일단 그 얘기는 알겠거든요. 네, 근데 네. 뭐 간혹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위에 고점을 연결하는 이 추세선들이요. 좋게 말하면 다양한 건데 나쁘게 말하면은 그 다양함의 반대말은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명확하게 딱 나오지 않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세선을 이용한 무언가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추세거든요. 추세만 파악할 때 저점을 잡는 편이죠. 추세를 파악할 때 그리고 할 수 있는 거는 그 정도예요. 흐름, 추세가 흐름이잖아요. 흐름을 잡을 때 어떤 식으로 간다 보면서 횡보하고 있구나, 하락하고 있구나, 상승하고 있구나 요 정도를 보고, 그리고 이거를 받쳐준 상태에서 뭐 이평선 보는 사람도 있고 기준선 보는 사람도 있고 진짜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한 가지 쉽게 조금 심플하게 주식 매매를 하실 것 같으면은 그 정도예요. 추세선을 어떻게 그리냐가 중요한다기보다는 저점을 높여가고 있고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저점은 높이고 있는데 고점이 막히고 있는지 그 정도만 보셔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은 저점을 높여가지만 고점은 계속 막혀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이런 추세에서는 이 고점을 무조건 뚫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정도의 합리적 추론이죠. 근데 만약에 뚫는다면 어떤 상황에서 뚫을 수 있을까? 거래량? 뭐 이런 것들 필요 요소들이 있을 거잖아요. 호재 뉴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얘는 이 종목은 추세를 어떠한 상태일 때 이렇게 높여갔을까? 그리고 이만큼 빠졌을 때 얘가 추세를 높인 이유는 이슈가 있어서 높인 걸까? 이쪽에서 추세가 높아진 거는 되게 큰 이슈가 있어서 높아진 건 아니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종목이 그럴 거예요. 이슈가 있었다기보다는 그 전에 글로벌 악재 있었죠, 바이러스. 네. 그걸로 인해서 그냥 탄성적으로 높여진 거고, 그런 거를 추세랑 확인하면서, 그러니까 추세도 일종의 보조지표 중에 하나죠. 흐름을 예상하는. 근데 이제 이런 회복 추세의 기울기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랑 이런 데서의 기울기는 다 다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 기울기의 종목의 속도나 이런 걸 의미부여하시기도 하는데, 일단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추세선은 그래도 보긴 본다. 근데 되게 큰 의미부여를 하진 않고 현재 흐름이 어떻구나, 상승 중인지 하락 중인지 진짜 딱 그 정도 파악하는 거라고 봅니다. 다만 추세선에서 그나마 제가 보는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거는 저점을
낮춰가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흐름을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고서 이렇게 지금 결론적으로 올랐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올랐다가 이런 식으로 저점을 낮추게 되면은 추세 자체가 이 밑으로 붙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뭡니다. 그러면은 흐름이 꺾였다는 알잖아요. 본다는 거는 계속 이거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나하나 연결해서 보는 거잖아요. 이게 나중에 이렇게 된 거를 본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는 실제로 이거를 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뭐 보는 입장에서 언제 뭘 한다 이런 걸 좀 정할 수가 있을까요? 이때만 보면 되겠죠. 그거를 지지를 하는지 꺾이는지. 네, 이 맞물리는 점만 보지 추세를 실시간으로 보진 않아요. 저는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 얘가 이렇게 됐다가 다시 밑으로 이렇게 붙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오늘 캔들 이후 캔들로 네. 음봉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오늘은 양봉이 나왔지만. 네. 이때 매일 실시간으로 보느냐 라고 하게 되면은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의미 있는 데서 본다는 얘기 같아요. 네. 근데 그 의미 있는 데를 갔는지 안 갔는지를 알려면은 중간에서도 계속 보고 네. 있어야지 그걸 아는 거잖아요. 그럼 뭐 저기 가면 알람을 맞춰놓을 수도 없는 거고. 네. 그 언니님이 말하는 본다라는 개념이 뭐예요? 네. 저는 그때는 봅니다 뭐 이랬는데 네. 실시간으로는 안 봅니다. 그때는 봅니다 했는데 그게 뭐예요? 구분이 뭐예요?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 종목을 지금 오늘 추세선을 고려해서 분석을 하냐 안 봐요. 추세선. 다른 종목들도 그냥 이 종목 자체를 그냥 안 본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추세선 분석 자체를 매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저는 추세선을 보조지표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세선에 굉장히 크게 의미부여를 하지 않고 추세선 분석을 매일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진짜 방향성 흐름만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정리를 하면요, 추세선을 잘 본다고 해서 주식 잘하냐,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추세선은 그냥 쉽게 말하게 되면 이 종목 오르는 추세야, 떨어지는 추세야, 옆으로 횡보하는 추세야, 딱 이 정도 느낌이고, 그거는 굳이 추세선으로 나누지 않아도 캔들, 이거 이어지는 캔들의 방향만 봐도 대충은 다 아는 내용. 그렇죠. 눈대중으로 보면은 이미 그려져 있는 건 다 알잖아요. 네, 이미 거기서 되게 크게 다르진 않고요.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도 추세선이 뭔데라고 했었을 때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저점을 연결하는 선이 그나마 추세선에 가장 근접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저점을 연결한 것 중에서도 전저점이라고 하죠. 그거를 깨는 시점의 추세 상황만 그나마 볼만하다, 굳이 볼 거를 따지면은. 근데 정리를 하게 되면은 추세선이 되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의미부여는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추세선을 어떻게 보는데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정리를 하면, 추세선을 물어본 거는, 제가 이제 제 기준으로 이제 추세선이라는 걸 물어본 거는, 뭐 이 추세선에 닿았을 때 매수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인 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 네. 근데 언니님은 이거는 뭐 매수의 자리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얘가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오르는 추세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냥 한번 그어보는 정도지, 그렇게 뭐 매수할 자리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매매를 하다 보면은 여기에 맞닿는 경우에 맞물리는 경우도 존재는 하겠죠. 근데 저는 추세선 보고 매수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매매하면서. 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추세선을 그려보고 여기 매수할 자리네 하고서 매수 버튼을 눌러본 적이 주식 제 경력 동안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림이니까요. 그 선 자체가 그냥 그림이니까. 네. 그러면은 그림이 아닌 뭐 매수할 만한 데라는 거는 이제 그동안에 저희가 많이 얘기했던 구간 나누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되나요? 수급과? 그렇겠죠. 그나마 구간 나누기라기보다는 수급이나 호가, 구간 안에서의 수급이나 호가, 아니면 흐름에 따른 매수지. 여기서 차트에다가 선 하나 긋고서 여기가 매수할 자리, 딱 이렇게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요? 대충 이렇게 긋고요. 네.
여기가 매수할 자리야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네. 뭐 기법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는 얘기는 어니님은 그렇게 매수하진 않는다는 얘기네요. 네. 이유는요? 홀짝이. 마찬가지로 그림이니까. 네. 아니 이거 홀짝이에요, 그냥. 홀짝. 네. 오르면 오르는 거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그 정도는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했었을 때 기술적 분석에서 차라리 여기가 매수할 자리야가 아니라 이런 데서 보통 가격 변동이 심화될 수 있어. 차라리 그러면은 조금 더 나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추세 전환과 지지 라인이 맞물리는 이런 곳이 변동이 커질 수 있는 자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기술적 분석은 있기 때문에 네, 말 그대로 변동이 커질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변동도 커져야 커지는 건데 뭐 그런 정도의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다. 눈여겨볼 수 있겠다. 이 정도는 되겠지만 여기가 그러니까 매수할 만한 자리야 이쪽으로 귀결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추세선이라는 얘기로만 안 했지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이해가 안 되면은 예전에 저희가 찍어뒀던 뭐 영상들 뭐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다 싶은 분들께 추천하는 그런 추린 영상들도 저희가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그런 것도 위주로 해서 한번 쭉 보시고 처음부터 정주행을 하시면 뭐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많은 부분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시 자, 이제 지금까지 설명을 들었을 때는 이 시점에 이게 홀짝이다. 여기에 이제 이게 제가 선을 이렇게 했는데 선을 좀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그냥 홀짝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만약에 진짜 그냥 내가 그래도 여기 만났으니까 한번 좀 들어가 보고 싶은데 그러면 홀짝이 아니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하려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뭘 보고 판단하면 될까요? 실제로 지금 질문과 같은 많은 분들이 결국에는 자리 찾기 질문이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툭툭 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 방금 전에도 여기 인위적으로 맞췄는데 누군가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그릴 거예요. 누군가는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고 그럼 여기에요. 이 자리는 오지도 않았죠. 아니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그리냐 누군가는 또 이쪽에 맞추는 게 아니라 이쪽에 맞추고 이렇게 맞추면서 이 자리가 맞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여기서 샀었어야 되는 거다. 누군가는 이렇게 맞춰낼 거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이렇게 그림이 맞았었으니까 여기가 매수해야 되는 자리가 맞아 이렇게 접근하는 걸로는 뭐 맞다 틀리다를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실질적으로 변화된 거에서 무언가를 잡는다면은 여기서 가장 객관적으로 변화된 거는 거래량의 상승 이거거든요. 이 캔들 안에서라고 하게 되면은 얘기가 달라져요. 변화가 있었으니까 명확하게 장중에도 이런 변화는 감지가 됐으니까. 근데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게 되면은 이때 사면서 며칠 뒤에 이런 변화가 나올 거야 이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서 잘 사는 방법은 그쪽은 그냥 상황이 맞아 떨어지는 거고 그쪽으로는 크게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나오고 나서 해도 늦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고민 안 해도 된다는 거는 저 때 뭐 살려고 막 애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얘기신가요? 안 사도 된다 이 얘기인가요? 살 자리가 아니다 라는 얘기일까요? 이때는 말 그대로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그냥 별 크게 그런 의미 부여를 안 하고서 먼저 사두고서 기다릴 사람들은 사는 자리고요. 뭔가 빠르게 매매할 사람들은 크게 들어감을 선호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저게 마침 저때 사서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슈팅이 나와서 그렇지 저게 3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는 일이니까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 맞죠? 네.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은 사야 되는 자리다 사면 안 되는 자리다 그런 게 없는 자리예요. 살 사람도 사고 사기 싫은 사람 안 사고 매수와 매도가 항상 공존하는 자리. 매수와 매도가 아니라 매수할 사람과 매수 안 할 사람 이게 공존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저런 자리에 어떤 분들은 자주 살 것이고 어떤 분들은 자주 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약간 매매 패턴을 보면 아니면 어떤 분들은 저 자리에 아예 하지도 않을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뉘겠죠. 네. 근데 이제 어니님은 저 때는 뭐
잘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매도는 조금 경우의 수가 많아지니까 매도 빼고 두 가지, 매수한다, 매수 안 한다, 이 두 가지로 놓고 보면 되거든요. 그럴까요? 이런 자리들은. 네. 자, 그러면은 매수를 저때 자주 하는 사람은 네. 뭘 잘 못하고 있는 걸까요? 뭘 좀 교정을 해야 될까요? 아니요, 전혀. 오히려 보게 되면은 저희 코칭 영상이나 아니면은 다른 영상, 박스권 하단이나 이런 자리 뭐 그냥 저희 기준으로 봐도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자리만 놓고 보게 되면 나쁜 자리가 아니라 충분히 해볼 만한 자리예요.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 다 똑같은 자리인데, 근데 여기가 제가 말씀드린 건 급등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뭐 여기서 들어가면은 급등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서 들어가면서 그런 자리를 맞추려고 하는 곳은 아니라는 거죠. 이거 예전에 저희가 영상에서 어니스트의 스윙 매매 방법 공유한다고 했을 때 네. 그런 자리이기 때문일까요? 이게 스윙으로 들어갔지만 급등이 나오면 빨리 팔 수도 있을 것이고, 네. 좀 길게 보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고, 그런 정도로 얘기하셨던 그 자리랑 되게 비슷한데. 비슷해요. 그런 자리에서 잘 맞물리면 저런 식으로 급등이 종종 나와주긴 하거든요. 무조건은 아니지만. 네. 근데 저게 맞추면은 좋죠, 당연히 사람이니까. 근데 이 자리가 저거를 무조건 유발하는 자리는 아니고 그냥 이런 식으로 흘러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요. 한 달 내내 그냥 지지부진하게 잔잔하게 여기서 그냥 한 달 내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이런 흐름 매매도 별 거부감 없이 하는 사람은 여기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런 흐름은 그냥 만나게 되는 건데, 이 만나게 되는 거는 사실상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터진 거지, 이런 이슈가 있어서 터지는 거는 어느 자리에서도 이런 이슈는 터집니다. 뭐 이런 데 있었어도 이슈 터지면은 터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 자리였으니까 추세랑 이게 맞물려서 이게 꼭 나왔어야만 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죠. 이런 건 없나요?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이런 자리에서도 이슈가 나오고 뭐 이런 데서도 나오고 이슈는 어디서든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세력 입장에서 보면 아무 의미 없는 데서 뭔가 호재를 터뜨리거나 막 그런 거보다 그래도 남들이 이제 다 이제 기대하고 있는 그런 장소에서 터뜨리면 효과가 더 좋잖아요. 일종의 원희님이 전에 말했던 만남의 장소 같은 그런 개념을 좀 적용시키면 만남의 장소에서 뭔가 좀 그 광고해서 홍보 효과를 누리는 게 낫지, 사람들 막 그냥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데서 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지금 네. 질문에서 어느 정도 답이 내포가 되는데, 작전주의일 때 그렇게 하겠죠. 근데 작전주가 아니라 세력이란 건 그냥 외국인 기관, 일반적인 조금 더 큰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들이 호재 이슈를, 그래도 하나의 기업을 컨트롤할 수는 없는 거죠. 진짜 호재나 뭐 이런 게 있을 때 나오는 거지, 그들이 그거를 막 언론사 매수해가지고 아직 안 됐으니까 이 자리 왔었을 때 터트려줘 막 이렇게, 그 정도가 되면 그 정도는 작전이죠. 그냥 그렇게까지 음모론적으로는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이쯤 되면은 뭐가 터질 거야 막 이런 거 막 기대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이 자리가 뭐가 나올 자리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뭐 그렇게 권하지 않는다 정도일까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음모론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이렇게 추세선을 그었을 때, 네. 이것도 이제 이 박스권에서는 하단 저점 라인은 그 추세선인데 이 선을 깼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매수를 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가끔 그런 스타일의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좀 맞아줘야 되는데, 이거를 그려보고 한번, 이런 데인데 이게 빨간 선이 주가의 흐름이라고 치고요, 검정색이 제가 말하는 그냥 기준선 같은 구간 나누기 있었을 때 기준선이고, 파란색이 그냥 추세선이라고 해볼게요. 추세선 깨고 내려가서, 그러니까 이 추세선은 깼는데 이 추세선하고 기준선 사이에서 이쪽 요 구간 어딘가에 일단 이 깨지는 모습에서 수급이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건 동일하고요. 이 사이 어딘가에서 호가창이나 이런 부분에서 되게 많은 힌트가 나오는데, 이런 상황이 오면은 그때 그걸 보고서 이런 데서 호가에서 되게 공격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격이라고 하면 숨겨진 매수 물량들이 많이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 어정쩡할 때, 이때 숨겨서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이럴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아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자리가 아니라
방금 전에 말했었던 조건부가 다 맞아야 돼요. 그렇죠. 네. 저걸 깼기 때문에 좋아한 건 아닌 거죠. 그냥.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림상에 잘 올라갈 것 같은 자리, 이걸 보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현상, 조건부, 이거에 따라서 각각의 자리를 다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맞는 어떤 특정 현상의 조건부가 잘 맞물리고 궁합이 잘 맞는 거면은 배팅을 충분히 해볼 만한 거죠. 왜냐면은 그 조건부가 맞다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확률값이 올라가는 거죠. 좋은 자리가 아니라 확률값이 올라가는 그 현상에 배팅을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당연히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확률값이 올라가는 거지 100%는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몇 가지 그 확률값을 올리는 약간 그 패턴 같은 것들이 좀 있나요? 이게 패턴이라는 용어를 언니님 입에서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긴 한데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식 잘하려면 뭐 자기만의 매매 패턴을 만들어야 된다. 고수들의 패턴을 분석해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용어 자체가 이제 어니스트님과는 좀 결이 안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지금 한번 제가 여쭤보면 네. 어니스트만의 매매 패턴 같은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을까? 있다면 몇 종류가 되고 뭐 그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는 생각해 본 적이 없나요? 정리를 시도해 본 적은 있습니다. 시도해 본 적은 있어요? 잠깐. 맞아요? 이제 애널 양성하고 가르치고 할 때. 좀 쉽게 가르치고 좀 잘 가르치기 위해서? 오히려 더 많이 훈련된 사람들이니까 얘네들한테는 조금 더 패턴적인 무언가를 참고를 정리해줘도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했는데 네. 다 다르더라고요. 똑같이 이 자리에서도 패턴이 다 달라요. 근데 그게 왜 다를까라고 하게 되면 결국엔 시장이 다르고 종목의 상황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약간 좀 언니님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 말이긴 하지만 약간은 이 매매에 있어서 완벽주의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설명을 패턴화 시켜서 설명을 했는데 그게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100% 이해시키는 게 아니면 그 설명은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일까요? 값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제가 패턴은 아니지만 세 가지 요소, 비중, 환경, 그리고 수급, 이 세 가지의 조건부가 중심을 잡는 거예요. 근데 자리에 따라서 이거는 이만큼, 이건 이만큼, 이건 이만큼 하기에는 조건부 케이스가 너무 달라요. 같은 자리지만 환경으로 시장 환경이 될 수 있죠. 시장 환경이 뭐 최근에 있었던 바이러스 막 이런 글로벌 악재 이런 거 대두되고 있는 환경일 때, 아니면은 시장 환경은 노멀한데 내 계좌 환경이 되게 폭망해가지고 현금 완전 적을 때, 아니면은 너무너무 좋을 때, 이때 비중값이 이 세 가지가 같아질 수가 없잖아요. 같은 자리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연동해서 생각하는 순간 딱 여기선 이렇게 하는 게 FM이야 이 값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수급이 어느 정도일 때 수급이 강한 거고 어느 정도일 때 수급이 약한 거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강하고 조금 더 약하다. 이 수급의 강도도 막 나누다 보게 되면 한도 끝도 없어지죠. 결국에는 이 세 개를 고려해서 합리적인 솔루션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합리적 솔루션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가 아니라 자기 성향이나 투자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내포한 조금은 주관적인 결정이 되겠죠. 어쩔 수 없이. 똑같은 이 자리라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이 세 가지를 고려했었을 때 각각의 현상에서 나오는 값은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패턴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어렵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근데 이거를 되게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은 이런 모든 패턴을 외우거나 그런 게 아니라 원리 현상을 이해하는 정확한 눈과 판단만 갖추게 되면은 이거는 자기가 어떤 식으로 경우의 수가 10,000개, 10만 개로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솔루션을 내리는 거는 되게 한결같이 솔루션을 내려요. 왜냐면은 다르게 얘기하게 되면 제가 수없이 많은 종목을 보고 관리하고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컨퍼런스도 하고 아니면 강의도 하고 이렇게 했었을 때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의 결은 한결같거든요. 항상 비슷하거든요. 패턴이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쪽을 정리해서 가르친다라기보단 이 씨앗을 심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네. 저희가 이제 이런
다양한 질문을 하고 다양한 케이스를 보는 이유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케이스를 통해서 원리를 파악하세요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케이스엔 저렇게 하고 이럴 땐 저렇게 하고 그런 하나의 각각의 답을 찾는 거라기보다는 네. 약간 좀 포괄적 범위에서의 원리와 통찰력 뭐 이런 것들을 알아가기 위한 과정인 건가요?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다 쉽게 얘기하게 되면 이걸 다 끊어서 설명하게 되면 아 이거 그래서 어떻게 배우라는 거야 막 한숨부터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 모든 게 하나로 귀결되거든요. 매매예요. 매매인데 그래서 결론은 어떤 자리에서 시작해서 어떤 비중으로 어떤 환경일 때 어떤 수급에서 이거를 조합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했었는지 매매 복귀라고 하죠. 실제로 올바른 매매 이거를 굉장히 많이 해보게 되면은 그냥 이게 나도 모르게 생겨져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땐 제일 쉬운 길 주식을 제대로 배우는 바둑에서 바둑 9단이 되려면은 바둑을 많이 더 봐야 돼요. 근데 바둑에 대해서 이론을 막 여러 개를 다 하나부터 10까지 AI처럼 다 배워서 암기를 한다? 그것보다 많이 더 봐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는 어떤 자리고 뭐고가 아니라 보여지는 현상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그만큼의 매매를 많이 하면서 채워가는 게 매매 수가 올라가야지 공부 수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막 되게 큰 도움이 되진 않는다는 거죠. 제가 실제로 그리고 많이 훈련시키고 가르칠 때 그래서 올바른 매매를 계속해서 경험을 시키는 거고 여기서 다루는 게 이제 각각의 다른 자리 고점 돌파 자리도 있고 이런 자리도 있고 아니면 저점 반등 자리도 있고 박스 매매도 있고 근데 이렇게 기술적 분석으로 방금 얘기한 거는 뭐야 자리 한 3개 정도로 요약되잖아. 근데 3개가 같은 자리라도 이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중간에 변수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지 수급이 어떻게 달라졌을 때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늘려가는지 이런 부분들은 다 실전이란 말이죠. 이렇게 딱 정리돼서 패턴화 시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변화하니까. 그리고 저 매매를 한 번씩 말씀드리는 저희가 하고 있는 투자 클럽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오시면은 제대로 된 매매를 그냥 강제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 매매를 따라 하는 것만으로도. 왜냐면 여기는 멘토가 있고 리더가 있으니까 그 리더를 따라서 하는 거니까 이 클럽에서는 그 리더는 그리고 어니스트님이고. 네. 근데 이제 저걸 혼자 한다고 치면은 저는 그거는 참 아무리 매매를 많이 해도 좀 어려운 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조건이 올바른 매매를 많이 해야 실력이 되는 건데 근데 잘못된 매매 계속하면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라 실패는 실패를 낳는 결과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 똑같아요. 예전에 버디님이 당구 배우는데 내기 당구 치는데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자기 스트로크를 제대로 컨트롤도 못하는데 공이 굴러가는 길이나 회전력이나 이런 거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이 자리에선 이렇게 치는 거야 해서 흔히 말하는 우라라고 하죠. 맞나요? 당구 좀 치셨군요. 네. 우라, 마오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똑같은 우라를 쳐도 프로가 치는 거랑 초보가 치는 거랑 같은 길인데 누구는 치고 누구는 못 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예, 이게 달라지는 건데 이거 제대로 하려면 자신의 스트로크부터 연습을 시킨다는 건데 같은 원리예요. 근데 이거를 책 보고서 뭐 이렇게 이땐 이렇게 치고 저땐 저렇게 치고 심지어 당구조차도 공 2개가 놓여진 배열에 따라서 칠 수 있는 길이 2개, 3개, 많게는 몇 개로 나뉘어지는데 되게 많죠. 그거는 이제 시내로를 어떻게 주느냐. 그렇죠. 뭐 그 각도를 미세하게 바꾼다면 2개, 3개가 아니라 100개, 1000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자신의 주특기, 자기가 더 잘 치는 자기의 스트로크에서 확률이 높은 그런 거를 선택해 나가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거를 더 넓혀보면 주식은 훨씬 더 많은 조건부 환경에서 그거를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가 답은 아니라는 거죠. 자리가 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그 생각부터 무조건 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매수하면 수익 나는 자리, 그런 게 존재할까? 모든 자리는 수익도 나고 손실도 납니다. 누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수익을 만드는 사람인 거고 누군가는 손실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하다못해 이거는 제가 똑같이 동일 시점에 동일하게 사람들 매매를 시키잖아요. 그 안에서도 갈립니다. 누구는 수익을 내지만 누구는 수익을 못 내는 거 많이 보시잖아요, 버디님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자리가 수익 나는 자리 이런 거는 주식시장에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이제 당구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요거를 이제 이게 불안데 바깥 돌리기 이런 식으로 치는 건데, 이거를 각도를 어떻게 하고 막 이 상황의 상황별로 이걸 맞추는 공의 두께를 어떻게 해야지라는 거에 깊게 파고들면서 연습을 계속하고 이걸로 계속 게임을 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당구가 망가집니다. 왜냐면 제대로 스트로크를 할 줄 모르거든.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계속 그 자리에 집착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거를 놓치고 특정 뭔가 조건값에만 매달리는 결과를 낳아서 차라리 연습 안 한 사람보다 당구를 제대로 배우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자기 잘못된 습관 고치기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네. 예. 심지어 프로들조차도 이거 똑같이 치게 되면 누구는 자기 회전이 좀 늘어지면서 밀리게 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딱 정각으로 치는 사람들이 있고, 이거 스타일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연습도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부터 많이 해보려고 하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자리가 수익 나는 자리일까요? 보다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만들어서 수익을 낼까요? 이 부분을 고민하고 그런 부분으로 호기심을 갖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고 발전하는 길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호기심을 가져 보시고, 뭐 당연히 말씀드리지만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클럽 문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오셔서 배우시면서 수익 활동 하시면서, 아니, 수익 활동 뭐 이렇게 말 안 할게요. 그냥 일단 배우세요. 배우고 올바른 매매를 하다 보면 그냥 수익은 그냥 따라옵니다. 근데 그냥 따라오는 수익에 만족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내가 저걸 원리대로 알고, 이걸 알고 싶다, 내가 이거를 알아가고 싶다, 이 주식이란 거에 맥이죠, 맥. 이 맥을 알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은 그 올바른 매매를 하면서 계속 자신을 갈고 닦아 나간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해볼까요? 네. 그리고 이제 원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유튜브에서도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다양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가지 케이스들을 보면서 그 주식 매매의 맥을 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쪽으로 도움이 되는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려고 연구 중이고, 조만간 좀 변화된 것들을 좀 보여드릴 계획에 있으니까 계속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네, 저희가 진짜 어떤 자리의 패턴은 못 드리지만 이런 데서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최대한 보여주는 방송으로 성장해 보도록 하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해 두시고 알람 설정해 두시고요.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